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러닝메이트 김철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숙명여자고등학교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통하여 내신 경향 및 특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를 예측을 해보고 문제의 난이도와 특징, 그리고 출제 경향 및 출제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문제는 어떠한 느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과 학습법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한 부분이 있죠. 총 문제수와 선택형은 그 문제의 수가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7문항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도에도 서술형 문항은 7문항이겠구나, 서술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서술형 비중을 가지고 있는 숙명여자고등학교의 문제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많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본인의 학업 능력과 본인의 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며 학교 입장에서도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높게 드러나요. 어디에서? 문제에서 말이죠. 먼저 숙명여고는 중킬러 문항과 킬러 문항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개개의 난이도는 낮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파고들어 보면 숙명여고에서는 다양한 개념을 깊게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개념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것임에도 난이도가 높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숙명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숙명여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명형 서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이과정형 서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답형 서술이고, 이 단답형 서술을 숙명여고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고에서는 문제를 직접 보면 각각의 문제에 소문제가 딸려 있어요. 아까 숙명여고의 서술형 문항이 몇 문항이라고 했죠? 7문항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문제를 고려를 한다면 적게는 14문제에서 많게는 16 혹은 17문제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서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문항도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죠. 숙명여고에서는 서술형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립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항 사이에 단계를 두어서 계단식 구성을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 특징은 말로만 해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예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하나 주어져 있고 소문제 1번에서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날 때, 즉 항등식의 개념을 묻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그래프가 한 직선과 접할 때, 즉 판별식을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문제에서 두 소문항을 통해서 다른 개념을 묻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단식 문제풀이입니다. 하나의 문항이 주어져 있고 1번에서는 다항식 px를 구하시오. 그리고 2번에서는 다항식 px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은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고 문제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고는 표면적 난이도와 다른 실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명여고는 문제의 개개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출제자의 의도에서 나타납니다. 출제자는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출제자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떻게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많은 개념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 노트예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 개념에 딸린 유형들을 확실히 익히고 그 유형들에 대한 풀이 방법도 익히는 연습.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한번 틀렸던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고 그리고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러닝메이트 김철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